동해를 완전히 덮은 줄무늬 구름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구름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것이 보입니다. 동해 줄무늬 구름은 북쪽 한파가 얼마나 강한지 바람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온화했던 날씨가 주말이 되면서 매우 거칠어집니다. 주말에는 눈과 함께 매우 강한 강풍이 냅니다.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원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전국 최저기온입니다. 강원도 횡성 둔내가 영하 15.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부 내륙 넓은 곳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던 곳은 은평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1.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최저기온이 또다시 영하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극심한 한파는 피크를 지나고 겨울철 이맘때의 평년 기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06시 기준입니다. 여전히 동쪽 지역에는 넓은 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경보가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울산, 부산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시기입니다. 작은 불씨로 일단 산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과 건조가 동시에 나타나면 화재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주의보는 서해와 동해로 확대될 것으로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12시입니다. 겨울철 한반도 주변은 서쪽의 시베리아 고기압, 동쪽의 알류산 저기압이 정체하는 서고 동저기압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국 동북부에 저기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직으로 팽팽했던 등압선이 휘어지고 서고 동저기압 배치가 흐트러졌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강풍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날은 낮에는 햇살로 기온이 오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체감온도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맑고 온화한 날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북쪽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가면 다시 서고 동저기압 배치가 됩니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갔습니다.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가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고 바다와 육지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기상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은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사만사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변하는 주기가 매우 빠르고 불규칙해졌습니다. 남쪽까지 확장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자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차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씨 변화 주기가 짧아진 첫 번째 원인입니다.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은 다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이 저기압이 동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 한 차례 눈과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로 들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최근 동해 수온이 예년보다 높습니다. 동해로 들어간 저기압이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고 폭탄 저기압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다로 이동한 저기압은 북쪽 한기를 끌어내리고 우리나라에 한 차례 눈과 비를 내립니다. 이날은 수직으로 선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냅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입니다. 저기압의 위치에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각각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 해수온이 평년보다 2도, 3도 높습니다.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동해로 들어간 저기압은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동해에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와 상공창 공기의 온도차를 해기차라고 합니다. 바다의 눈구름이 우리나라로 뻗어 있습니다. 강수 지역이나 대략적인 강수 시각은 모델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모델에서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이날은 매우 강한 바람이 맵니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까지 온통 붉고 푸르게 변했습니다. 붉은색은 초당 15m 이상, 보라색은 초당 20m 이상의 강풍을 나타냅니다. 눈이 내리는데 바람이 강합니다. 폭풍설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겨울철 폭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한기의 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기에 덮여 있습니다. 경기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 도선이 남부지방과 남해안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등온선 간격이 좁아 남북의 온도차, 온도 경도가 매우 큽니다. 이날은 바람도 강한 데다 기온도 매우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이 남북의 큰 온도차입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저기압이 발달하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마치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을 때 대류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겨울 폭풍이 있었을까요? 1970년 쇼와 45년 1월, 일본 열도를 강타한 저기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저기압은 24시간 만에 중심 기압이 32헥토파스칼이나 낮아졌습니다.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에 폭설과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사망자 25명, 주택 피해 5천 채 이상이라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저기압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폭탄 저기압으로 큐이치마루 저기압이라고 불립니다. 1997년에는 동해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삼척에는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1년 강설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당시 많은 주택이 무너지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해로 들어간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면 예상보다 훨씬 강한 눈과 바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층 대기에서도 찬 공기 덩어리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은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층까지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으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대기 불안정은 국지성 호우나 폭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유럽 ECMWF 모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 모두 저기압이 동해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중심 위치와 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모델이 저기압 중심 기압을 좀 더 낮게, 즉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0 헥토파스칼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강원도 영동 지역은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태백산맥을 넘어온 공기가 상승하면서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속초, 동해 지역은 10cm에서 2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산지는 3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릴 수 있습니다. 적설량은 1cm에서 3cm 정도로 예상되지만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면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은 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에서 15mm 정도로 많지 않지만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5m에서 20m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간판이나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강풍까지 동반되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영상 5도에서 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0mm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고가 3m에서 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산책로나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바다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먼바다는 물결이 3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어선조업이나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남해 먼바다도 물결이 2m에서 4m로 높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2m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다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저기압이 지나간 후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청 중기예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후인 1월 11일 토요일 후반부터 날씨가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두꺼운 외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춥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 영상 6도에서 영상 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쪽에서 다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전반적으로 기온 변화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틀 전에는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다시 며칠 후 풀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온 변화는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외출할 때는 여러 겹 옷을 입어 체온 조절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가 크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말 강풍과 폭설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노체인이나 겨울용 타이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배관 보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폭풍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창문 틈새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문풍지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나 물건들은 실내로 들여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풍에 날아가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강풍은 단순히 바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바람이 초당 10m로 불 때 실제 기온이 영하 5도라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을 바람 냉각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바람막이 기능이 있는 외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도리와 모자, 장갑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풍이 부는 날에는 고속도로나 교량에서 차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승합차나 화물차는 옆바람에 취약합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아야 합니다. 터널 출입구나 산간 도로에서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내릴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피해야 합니다. 빙판길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설이나 강풍으로 열차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이동 계획이 있다면 대체 교통수단이나 일정 변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나 울릉도 등 섬지역 항공편과 여객선은 기상 상황에 민감합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점검이 필수입니다. 강풍으로 비닐이 찢어지거나 골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폭설이 예상되면 비닐하우스 지붕의 눈을 미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눈의 무게로 시설이 무너지는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기구를 점검하고 보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 종사자들은 기상특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되면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해와 남해, 동해 모든 해역에서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파고가 3m에서 5m까지 높아지면 소형 어선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리한 출항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안가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철 해안가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진을 찍으려고 방파제 끝까지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객들도 겨울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재고해야 합니다. 산에는 평지보다 눈이 더 많이 쌓입니다. 강풍까지 불면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고산지대는 기상 상황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산행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벌의 옷과 비상식량,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을 챙겨야 합니다. 등산로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일몰 전에 반드시 하산해야 합니다. 혼자 산행하는 것은 피하고 둘 이상 함께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낮고 혈압이 급상승하기 쉽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3번 환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독감과 감기 바이러스가 활발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문질러 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적게 마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면 수분이 많이 증발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나 국물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귤, 딸기, 키위 등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실내 자전거 등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에는 날씨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가급적 실내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한 외출이 아니라면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주도 한파가 이어지겠지만 주말만큼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날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겨울은 추위와 온화함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파가 남쪽으로 자주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따뜻한 공기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상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상청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설이나 한파 때는 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귀찮다고 무시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망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용품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전등과 배터리, 비상식량, 식수, 구급약품 등을 갖춰두면 유사시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정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휴대용 난로나 손난로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로 들어가는 저기압의 발달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발달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발달하면 영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신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겨울 폭풍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무리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